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딱 두 가지 지금 화두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이자를 막 올린 거죠 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여왕 조문 이후에 계속되는 핫마이크 사건, 이것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금융 정국을 대처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학자분이나 뭐 관료나 여러분들이 그 TV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하는데 대책들이 제대로 안 나와요. 오늘 또 보면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어떤 또 시사평론하는 교수 한 분은 뭐 얼토당토하게 또 북한 시장을 더 개방시켜야지 이것을 우리가 뭐 돌파해 나갈 수 있다. 또 그리고 뭐 어떤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번에 하원 의장 펠리스가 왔을 때 만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IRA법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IRA법을 이해하지를 못하시는 정치인 같아요. 뭐 지금 뭐 여권의 대표가 뭐 사법 문제에 도달한가 그거는 열애로 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 금융 위기하고 그 다음에 이 IRA법을 어떻게 대처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잘한 건 잘했다 해야 되거든요. 여야를 떠나가지고. 저는 과거에 뭐 돌아가신 두 대통령과 같이 민주당도 만들고, 또 뭐 또 나이 많으신 대통령 모셨고, 또 그보다 나이 좀 적었던 젊은 대통령은 청년시대 때부터 같이 민주화운동을 같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뭐 어떤 뭐 시각이 그래도 민주당의 좀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더라도 우리 잘한 건 잘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잘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참모들이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 핫마이크 사건은 그 뒤로 하고, 실제로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비속어를 안 썼으면 또 안 썼는 것이고, 또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민주화운동을 할 때는 그 더한 말도 미국의 뭐 레이건이나 뭐 부시나 그 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더한 욕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트집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저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런 비속어 문제를 가지고 현 지금 당면한 문제를 여건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뭐 48초 스탠딩 회담을 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 한국의 페이스에 들어오고 있어요. 왜? 전기차 문제만 하더라도. 왜냐? 이 윤 대통령이 뭐 어떤 참모가 했던 그 참모는 유능한 참모죠. 그러면은 캐나다에 가서 회담을 하고, 또 캐나다에 있는 니켈이나 이런 코발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부분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멕시코로 또 우리 뭐 LG라든지 현대라든지 이 전기차 회사들이 그쪽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서로 삼국이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기차 회사가 멕시코에서 생산했을 경우에는 IRA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비보호를 어떤 그런 순환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참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보도를 보면은 한국의 우리 그 뭐 현대라든지 LG 쪽에서 배터리 공장이나 또 전기차 공장들을 멕시코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캐나다에 가서 회담했던 그 성과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여건이 홍보를 할 줄 모르더라고요. 야당의 비속어 공격에 맨날 대응만 하고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번에 이 방미 성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대응을 못하더라.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는요. 어쨌든 우리 나라가 잘 되면 안 좋습니까? 뭐 대선 같은 경우는 여건 야건 이래가 참 뭐 자기 당의 후보를 밀고 하지만 일단은 대통령이 된 이상은 지금 어찌든 이 난국을 북한의 핵무기 문제라든지 이 세계 금융의 위기 문제라든지 한국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혹자들은 이제 펠리스를 만나지 않았다. 그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당시에 펠리스를 만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만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해리스가 여기에 한국에 왔다가 문제도만 하더라도 물론 전기차나 IRA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국에 어떤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경우로 왔다 하지만 그 내부 깊은 곳에서는 타이완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군 파병 문제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중국이 만약 타이완을 침공한다 그러면 북한도 오판해 가지고 한국을 침범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답은 아주 외교적인 답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조국의 건설을 위해서 여야 간에 이제 비속어 문제나 이런 거는 멈추고 빨리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현재 바이든의 BBB 정책, Build Back Better 이 정책 때문에 지금 IRA가 나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이 캐나다를 가고 또 한국의 우리 현대나 LG가 빨리 간파를 해가지고 멕시코로 가서 배터리 공장을 만다든지 전기차 공장을 이런 경우에는 뭐 상당히 한국의 이 차들은 IRA법의 저촉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가 와가지고 그 IRA법의 저촉 안 받도 우리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하원에서 이제 법률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은 이 IRA에서 좀 빼줘야 된다. 어차피 이제 이 캐나다나 멕시코가 손잡게 되면 미국이 그 뭐라 그럽니까? 좀 불리한 대우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나 미국에 생산했을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거 이번에 잘한 것이죠. 그래서 펠리스 하원 의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만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타이완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물론 그 문제도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만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넓혀 가지고 어쨌든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급선무가 뭔가 하면은 저 자신도 부끄러운 게 있어요.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할 때 그 군부 정권에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전두환 시절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금들이 영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거든요. 너희들이 나라를 못 지키다가 너희들이 망명을 갔을 때 쓰려고 영국 중앙은행 영랑은행으로 금을 옮기느냐. 한국이 보유한 금 아닙니까? 한국이 보유한 걸 옮기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에 있던 보유하고 있던 금이 2004년도에 뭐 말씀하던 누구가 집권할 때라고 알지 않습니까? 뭐 저와 같이 민주운동했던 것 같은 동지가 대통령이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한국은행 대구 지점에 있던 4.4톤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영국 중앙은행 영랑은행으로 갔어요. 그 금의 양을 우리가 그 달러로 친다면은 한 47억 9천만 불, 47.9억 불이 되죠. 뭐 한 지금 환율이 막 올랐어요. 6조 넘죠. 6조 넘는 그런 게 지금 영국 중앙은행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영국에 우리가 지금 총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7,741억 해외에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거 빼고 한국 정부가 보유하는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4,578.1억 불입니다. 한 거의 4,580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서 유가증권, 일종의 뱅크 인스트루먼트예요. 내셔널 본드하고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89.6%입니다. 4,100억 불이에요. 4,100.2.1억 불. 그리고 4,100억 불이죠. 89.6%를 한국이 유가증권의 외환 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가증권이 뭡니까? 그 안에는 MTN도 있고 롱텀 노트 LTN도 있고 내셔널 본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해외에서 이윤이 많이 날 수 있는 해외 국영기업 채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장래에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매출이 데이터 그러죠. 이슈 데이터가 있고 몇 년 뒤에 매출의 데이터 만기일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의 89.6%인 이 유가증권을 갖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가증권을 방출하면서 매도와 무역금융 지급에 유효적절하게 쓸 경우에는 이번에 방출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정부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4,100억 불의 유가증권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을 갖고 있는 것이 영국 영랑은행에 보관된 금이 지금 47.9억 불 아닙니까? 104톤 전량이 104.4톤이거든요. 마지막 100톤까지 다 가고 2004년도에 4.4톤 한국은행 대구지점이 있던 것이 그때 마지막으로 갔는 거예요. 제가 50을 넘기고 한 몇 년 뒤죠. 아, 그때 참 서글프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본인의 명분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이 뭐 전두환 정권의 그 군부 정권이 했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 정권이 민주화 정권이 되면서도 계속 보냈던 거예요. 심지어 외환 위기 때 이 국민들부터 그 조그만한 돌반지 이런 거 가져온 거 다 그걸 99.6%를 만든 거죠. 49이 아니고 99.6%를 만든 것까지도 전부 다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났을 때 이걸 대응하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영국 중앙은행 영랑은행에 있는 104.4톤의 금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왜 갖고 와야 되느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이 거기에 보관시켜 놓는 이야기를 20년, 18년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금이, 마지막 갔던 금이. 거의 그러니까 뭐 지금 한 뭐 30년도, 40년 가까운 세월이 되죠. 이제 30년 좀 넘은 세월이 되죠. 그동안 영랑은행으로 갔는데, 마지막에 간 게 2004년도니까 이제 18 years old. 18년이 된 거죠. 18년 된 건데. 한국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영국이란 곳에
금 거래가 런던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뭐 실제로 런던 금시장에서 이루어지죠. 미국도 8,133톤이나 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에서 그 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놔두고 바이앤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아날로그식 방법이죠. 요즘 금 현물을 가지고 개인이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금 현물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세이프키핑 리시트 SKR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뭐냐? 자, 그러면은 금을 영란은행에 보관시키면은 영국 중앙은행에서 그냥 공짜로 보관을 해줍니까? 아니죠. 또 보관한다고 너희들 금을 막 이래 우리한테 보관시켰으니까 한국제에 돈을 줍니까? 아니에요. 보관료를 받아요. 금 보관료를. 창고를 쓰니까, 금 창고를 쓰니까. 골드 웨어하우스를 쓰니까 보관료를 받아요. 자, 그럼 그 보관료를 어떻게 주느냐? 이 피토할 일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이, 금융 트레이더들이 한국의 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영란은행 가가지고 금덩어리를 갖고 나옵니까? 아니죠. 금종이를 빌리는 거 아닙니까? 영란은행에서. 정말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제는. 그래서 이번 자이언트 스텝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새 정부는 영국 중앙은행에 있는 금 104톤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한국으로. 104.4톤을. 그래서 여기 갖다 놓고 SKR 빌려주면 돼요. 근데 왜 빌려줍니까? 한국의 청년들에게 금융 트레이딩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파생상품하고 금융 트레이딩하고 PPP하는 외국의 금융 트레이더들이 한국 금을 빌려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을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올릴 수 있도록 또 장년들이 올릴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꿈쩍도 안 하잖아요. 유가증권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 외환 보유고의 89.6%입니다. 4,100.2억 불이에요. 이 돈. 그 다음에 금덩어리 47.9억 불. 이 돈이면요. 자이언트 스텝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한국의 수출입자들이 무역금융 막아주면서 국민들하고 같이 고생하자 그러고 은행들 금리 올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머리 속에 아날로그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스캐머들도 사기꾼들도 UBS 서류 뭐처럼 사기꾼들도 그거 보면요. UBS 금 보관 종이 갖고 SBLC 만들었다 이거 가짜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 갖고 무역 금융 쓴다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스캐머들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정신 차리고 하루속히 영국 영란은행에 있는 47.9억 불의 금을 104.4톤을 한국으로 가져와가지고 이 한국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태동시킬 수 있는 금융의 방법을 가야 돼요.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89.6%나 정부 외환 보유고에 갖고 있는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4,100억 불이나. 이걸 왜 그냥 갖고만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물가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허덕이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을 도울 것인지 방법을 지금 연구해야 합니다.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